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정치적 중립 논란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법적 독립기관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최고 권력을 향한 가감없는 비판이 이들을 대권 주자로 키웠죠. 그러나 논란도 있습니다. 대권을 노리고 청와대와 여당에 칼을 들이댔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의도야 어쨌든 그런 의심을 받습니다. 정권의 위선을 겨냥했던 이들의 칼날은 자신의 내로남불 비판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에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뻥일까요? 참일까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던 두 사람의 기계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키웠습니다. 윤석열은 조국 사태 후 청와대와 여당의 끈질긴 비토에도 묵묵히 맞섰습니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도한 원전 폐기 감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권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그 역시 여권의 압박을 꿋꿋이 버텨냈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사법적 독립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비판하는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이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괴롭혔습니다. 몇 번을 내쫓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때 제기한 명분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추미애의 공격이 과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도 같은 이유였죠. 그러나 윤석열의 대응이 완전히 정치적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맞서는 공정과 상식의 개념, 절묘한 메시지 타이밍 등 그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 도전이 예상되는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기관장이신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일부러 대선 출마를 노린 건 아닐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최재형은 이념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최재형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때도 청와대와 여당의 전방위 공격을 받았죠.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은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을 키운 건, 그리고 윤석열을 스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 자신입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스타 검사였습니다. 몇 기수를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곧바로 검찰총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권과 갈라섰습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졌다면 조국 일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옹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러니 선관위도 여당을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조용하게 공직자로 퇴임했을지도 모릅니다. 대권 출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특히 현 정권과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
불공정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여권에 등 돌린 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스스로 그보다 더한 적폐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권에 도전한 윤석열과 최재형은 더욱 엄격하고 혹독한 잣대를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정권을 비판하면서 메시지와 타이밍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의 일종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작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두 사람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최고의 임금 세종은 처음부터 왕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된 지 불과 2달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세종은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관용과 개방, 다양성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공부한 경연 횟수만 1898회입니다. 아버지 태종의 300배가 넘죠. 세종의 의사결정은 회의가 63%, 명령이 29%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들 세조는 명령이 75%, 회의가 21%였습니다. 조세 제도를 개혁할 때는 17년 동안 백성 16만 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난무하는 4차 혁명 시대에는 열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의 자세를 지닌 사람이 대권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세종에 가까운 리더는 누구일까요?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